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학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환경, 비즈니스. 오늘의 제목은 침체 우려가 되는 글로벌 경기, 달러보다는 금에 베팅할 때 한국 외환 보유액, 외환 위기 때보다 46배 수준, 미국 돈 풀기에 달러 통화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 환경이 요동치면서 시중 유동성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특히 금융, 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2월 24일에는 달러 환율이 최고 달러당 1960원까지 올랐었다는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러가 매력적인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IMF 구제 금융 신청하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달러 환율은 달러당 900원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IMF 외환 위기의 발생하기 전에 달러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몇 달 만에 10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러니 경제 위기론의 대두될 때마다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IMF 때와 다른 두 가지의 사실. 그러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달러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까? IMF 외환위기 때와 지금 상황이 유사한 점을 살펴보자. IMF 때 외환위기의 발발하기 전 몇 년 전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었고 그 중심에 무역 수지 적자 행진이 있었다. 현재는 다행히 몇 년간 큰 폭의 무역 수지 흑자가 기록했었지만 올해는 4월에는 99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전환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5월에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출이 줄어들면 수출 상품의 원료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교역량이 줄어들 뿐이지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수출의 기회만큼 내수 시장을 키워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특히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수출해서 대규모의 수익을 내지 않으면 국내에 소비하는 원유 등 자원을 사올 자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의 적자가 지속되면 시중에 달러가 귀해지면서 달러 값이 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에 투자한 사람은 4월 무역 수지 적자를 큰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한국의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 일로에 있기 때문에 2분기나 3분기에도 수출의 환경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때와 현 상황이 다른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1997년 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88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경상수지 적자 폭이 81억 7천만 달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이 돈을 벌어오지 못할 망정 사업에 실패해 돈을 까먹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039억 8천억 달러로 외환 위기 때 수준의 46배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수입이 몇 달 끊기기는 했지만 통장 잔액이 아직은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4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9억 5천만 달러를 감안해도 아직까지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달러 가치의 변화입니다. 환율은 두 나라 사이의 화폐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의 화폐와 B라는 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같고 교환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런데 A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자기 화폐를 단기간 내에 2배로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재화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IMF 외환위기 전후의 통화량 증가율을 살펴보자. 1996년 12월 말의 미국 통화량 M2는 3조 8천억 달러였는데 1997년 말에는 4조 200억 달러로 5.7%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통화량은 409조 원에서 482조 원으로 18% 늘었습니다. 미국 통화량의 증가율보다 3배 이상 시중에 돈이 빠르게 풀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달러 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희박. 그러면 최근 1년간 어떨까요? 2019년 5월 초 미국의 통화량은 14조 6천억 달러였던 것이 1년 후에는 2020년 5월 초 17조 7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21%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통화량은 19년 3월 2,753조 원에서 1년 후에는 2020년 3월에는 2,983조 원으로 8% 증가에 그쳤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와 달리 미국 달러화 가치 속도가 한국의 원화 가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 때는 한국만의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나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진 처지에 놓여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에 달러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현재 추세로는 판단을 보면 달러 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에 베팅하고 싶으면 차라리 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금 시세는 국제 시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율이 오르면 국제 금 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금 수입가가 오르기 때문에 국내 금값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달러화가 약세가 보이더라도 금값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제 금 시세가 상승해 달러와 약세분과 상쇄됩니다. 실제로 작년 말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은 6.3%에 오른 것에 그쳤지만 한국의 금 시세는 22%나 올랐습니다. 국제 금 시세 15%가 오르고 환율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투자 상품의 수익률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치인 수익률만 쫓는 것보다는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달러에 베팅하고 싶으면 차라리 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금 시세도 국제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환율이 오르면 국제